와이어샤크 네트워크 패킷 분석, 트래픽 캡처. 질문 있어요. 트래픽 캡처는 어디에서 하나요? 여러분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서버 및 통신 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는 곳으로 장비 관리를 위한 첨단 설비와 보안 체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통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인터넷 연결 접속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안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인터넷 데이터 센터, 즉 IDC를 통해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ID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하나의 건물에 수많은 호스트 컴퓨터와 네트워킹 장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흔히 TV나 IDC 소개 책자를 통해 중앙 관제실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잘 정렬된 캐비닛들과 크고 작은 모니터 화면으로 휘황찬란한 그래픽들이 나타나는 장면,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트워크 문제는 중앙 관제실이 아닌 네트워크 장비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와이어샤크가 설치된 트래픽 분석 컴퓨터를 가지고 복잡한 네트워크 장비실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복잡한 서버실 안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떤 순서로 트래픽을 측정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트래픽 캡처 위치를 결정하고 적절한 트래픽 캡처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분석 대상 네트워크의 구조를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로 구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네트워크 경로상에서 트래픽 캡처 위치를 찾고 각 위치의 특징에 대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 네트워크의 허브, 스위치, 탭을 이용하여 와이어샤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트래픽 캡처 위치.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하는 위치를 확인하려면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로컬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로컬 네트워크, 광역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이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로컬 네트워크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로컬 네트워크는 광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로컬 네트워크는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의 네트워킹 장비와 이들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서버와 인프라스트럭처 서버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인터넷 서비스 서버는 웹 서버, 이메일 서버, 검색 서버, 응용 호스팅 등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속 위치가 되며 이들은 대개 DMZ 안에 설치되게 됩니다. DMZ의 용어 해설을 살펴보신 후에 학습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하세요. 다음 인프라스트럭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검색 엔진 서버, 호스팅 서버 등과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기능과 함께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로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와 같이
외부 인터넷의 트래픽이나 보안 공격으로부터 잘 격리된 제공자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로컬 네트워크는 대개 유선 랜과 무선 랜의 스위치 또는 허브에 연결된 사용자의 호스트 컴퓨터들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방화벽이나 라우터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광역 네트워크는 대개 중계 라우터, ATM 교환기, SDH 전송 장비, 이더넷 장비와 같은 대용량 고속 패킷 교환 장비와 전송 장비들로 구성됩니다. 각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다시 살펴보신 네트워크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캡처의 위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시는 그림은 네트워크 전체의 트래픽 캡처 위치를 나타내는데 총 6군데에서 트래픽 캡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캡처를 진행할 때의 위치는 서버 모니터링 지점, 광역 네트워크 모니터링 지점, 방화벽 외측 인터넷 접속 모니터링 지점, 방화벽 내측 인터넷 접속 모니터링 지점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서비스 사용자 측에서 캡처를 진행할 때의 위치는 광역 네트워크 접속 모니터링 지점과 사용자 내부 모니터링 지점이 해당됩니다. 각 위치를 클릭하여 서비스 제공자 측 캡처 위치와 서비스 사용자 측 캡처 위치를 다시 살펴보세요. 인터넷 서비스 시나리오 상황을 예로 들어 트래픽 캡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사용자가 컴퓨터의 인터넷 브라우저로 웹페이지를 불러오기 위해 HTTP의 get 명령을 웹서버로 보내고 이를 받은 서버는 요구된 웹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로 보냅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요구하고 그 웹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서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 와이어샤크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웹서버까지 get 명령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트래픽 캡처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먼저 보시는 화면에서 1부터 5는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광역 네트워크를 거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웹서버로 향하는 트래픽을 캡처하는 위치입니다.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면 1은 사용자 컴퓨터 측 캡처 포인트, 2는 사용자 측 스위치와 라우터 사이의 캡처 포인트, 3은 라우터와 라우터 간 캡처 포인트, 4는 서버 측 라우터와 스위치 사이 캡처 포인트, 마지막으로 5는 서버 측 캡처 포인트에서 각각 캡처한 결과를 분석합니다. 네트워크 성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트래픽 캡처를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네트워크 성능에 불평하는 사용자 컴퓨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트래픽 캡처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캡처 포인트 1에서 캡처한 트래픽 중에 성능 저하 요인이 발견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성능 저하 요인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캡처 포인트가 서버 쪽에 가까워질수록 성능 저하 요인을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돌발 퀴즈. 네트워크 성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트래픽 캡처를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알맞은 포인트를 클릭하세요.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트래픽 경로 중 사용자 컴퓨터 측 캡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컴퓨터 측 캡처는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트래픽만 캡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트래픽이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캡처된 사용자 컴퓨터의 프레임을 살펴보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마우스로 클릭하여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1에서 캡처된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에 있는 출발지 맥 주소는 100이고 도착지 맥 주소는 120입니다. 이는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라우터로 전송되는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1에서 캡처된 프레임의 패킷 헤더에 있는 출발지 IP 주소는 10.1.0.2인데 이는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입니다. 또한 도착지 IP 주소는 10.3.0.2인데 이는 웹서버의 IP 주소를 나타냅니다. 1에서 캡처된 프레임의 세그먼트 헤더에 있는 출발지 포트 번호는 2001인데 이는 사용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할당된 사설 포트 번호입니다. 이때 도착지 포트 번호는 80으로 이는 웹서버 프로그램에 할당된 국제공인 포트 번호이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에서 캡처된 프레임의 세그먼트 페이로드에는 응용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get URL로 URL에 있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명령 메시지입니다.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트래픽 경로 중 사용자 측 스위치와 라우터 사이에서 캡처를 하려면 보시는 그림 2의 위치에서 트래픽을 캡처해야 합니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 컴퓨터들에 대한 트래픽을 캡처할 수 있으므로 스위치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에 대한 트래픽이 특정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스위치는 사용자 컴퓨터 프레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지만 오직 도착지 맥 주소가 120임을 보고 프레임을 라우터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2의 위치에서 캡처된 프레임의 내용은 사용자 컴퓨터 측에서 캡처된 프레임의 내용과 동일한데 화살표 위치 또는 2의 위치에서 캡처된 프레임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트래픽 경로 중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의 캡처를 하려면 보시는 그림 3의 위치에서 트래픽을 캡처해야 합니다. 두 라우터 사이에 전송되는 네트워크 전체에 관련된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사용자 컴퓨터와 서버 사이의 트래픽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우터 A는 사용자의 프레임에서 IP 주소를 변경시키지 않고 오직 출발지 맥 주소와 도착지 맥 주소를 변경하여 데이터 링크 계층 서비스를 통해 라우터 B로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화살표 위치 또는 3의 위치에서 캡처된 프레임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트래픽 경로 중 라우터와 서버 측 스위치 사이의 캡처는 보시는 그림 4의 위치에서 트래픽을 캡처합니다. 네트워크 전체로부터 서버 측 스위치에 연결된 서버들을 향해 모여든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사용자와 특정 서버 간의 트래픽 성능에 주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라우터 B는 패킷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출발지 맥 주소를 180으로 변경하고 도착지 맥 주소를 200으로 변경하여 데이터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프레임이 웹서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살표 위치 또는 4의 위치에서 캡처된 프레임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트래픽 경로 중 서버 측 캡처는 그림 5의 위치에서 트래픽을 캡처합니다. 네트워크를 거쳐 전달된 사용자와 서버 간 트래픽에 트래픽 성능에 영향을 주는 패킷 손실, 패킷 지연 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프레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와이어샤크로 캡처한 사용자와 서버 간 프레임은 라우터와 서버 측 스위치 사이에서 캡처한 사용자와 서버 간 프레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화살표 위치 또는 5의 위치에서 캡처된 프레임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트래픽 경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리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캡처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끌어넣으세요. 트래픽 캡처 연결 방법. 분석 대상 네트워크의 트래픽 캡처 도구, 즉 와이어샤크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허브를 이용하는 방법, 스위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허브를 통해 와이어샤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허브는 반이중 전송 모드의 물리계층 기능만으로 동작하는데 하나의 포트로 들어온 물리계층의 신호는 허브의 다른 모든 포트로 방송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브의 캡처 대상 장비와 캡처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브에 비어있는 포트 아무 곳에나 와이어샤크 분석기를 연결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허브를 통해 허브에 연결된 사용자 컴퓨터인 C1과 C2의 모든 트래픽을 와이어샤크로 캡처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와이어샤크로 여러 대의 장비에 대한 트래픽을 동시에 캡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네트워크에 트래픽 캡처 도구를 연결하는 방법 중 스위치를 통해 와이어샤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스위치는 프레임의 헤더의 도착지인 맥 주소를 가진 장비가 연결된 포트로만 프레임을 출력합니다. 2개 이상의 포트들을 미러링 관계에 있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러링 관계에 있는 어느 한 포트에 프레임이 들어오면 미러링 관계에 있는 다른 모든 포트로 동일한 프레임을 출력합니다. 미러링의 용어 해설을 살펴보신 후에 학습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하세요. 그럼 스위치에서 캡처 대상 장비와 캡처 도구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스위치에서 캡처 대상 장비가 연결된 포트에 미러링 포트를 설정하고 미러링 포트에 와이어샤크 분석기를 연결합니다. 다음 예를 살펴볼까요? 보시는 그림은 제공자 서버 X2의 포트를 와이어샤크가 연결된 포트로 미러링하여 X2에 대한 트래픽을 와이어샤크가 캡처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와이어샤크로 한 대의 장비에 대한 트래픽을 캡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다음은 분석 대상 네트워크에 트래픽 캡처 도구를 연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넣으세요.
분석 대상 네트워크에 트래픽 캡처 도구를 연결하는 방법 중 탭을 통해 와이어샤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탭은 테스트 액서스 포트의 약자로서 하나의 포트로 들어온 물리계층의 신호를 나머지 포트를 통하여 방송 출력합니다. 탭은 허브나 스위치와 달리 트래픽 유형에 따라 자동적으로 모드를 변경하는 기능 없이 오직 수동적으로 동작하므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는 탭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탭의 장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우개로 가려진 부분을 긁어 내용을 확인한 후 학습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첫째, 탭은 미러링 등의 형상 구성을 할 필요 없이 연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동적인 장치이므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가가 스위치에 대한 설정 권한이 없어서 포트 미러링으로 트래픽 캡처가 불가능한 경우 탭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허브의 경우 포트 전송 속도에 따라 또는 연결된 장비의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스위치 모드로 전환될 수 있어서 기능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탭은 사용 시 확인이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네트워크 분석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작업이 필요할 때 항상 작업이 가능합니다. 스위치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탭 장치를 모니터링 대상 포트에 연결하고 탭에 사용자 컴퓨터와 와이어샤크 분석기를 연결하여 트래픽을 캡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사용자 컴퓨터 C2의 트래픽을 탭을 통해 와이어샤크가 캡처하도록 구성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경우 탭 대신에 허브를 연결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대상 네트워크에 트래픽 캡처 도구를 연결하는 방법과 그 특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을 찾아 선을 이어보세요.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트래픽 경로 중 서버 측 라우터와 스위치 사이 캡처, 즉 4의 위치에서 캡처된 프레임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캡처된 프레임의 헤더부터 세그먼트 페이로드까지 순서대로 프레임을 분석해 보세요. 캡처된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를 분석해 봅시다.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알맞은 보기를 고르세요. 캡처된 프레임의 패킷 헤더를 분석해 봅시다. 다음 내용을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놓으세요. 캡처된 프레임의 세그먼트 헤더를 분석해 봅시다. 다음 내용을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마우스로 끌어넣으세요.
캡처된 프레임의 세그먼트 페이로드를 분석해 봅시다. 다음 내용을 잘 읽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놓으세요. 서버 측 라우터와 스위치 사이 캡처, 즉 4의 위치에서 캡처된 프레임 분석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서버 측 라우터와 스위치 사이 캡처, 즉 4의 위치에서 캡처된 프레임 분석 보고서를 확인해 봅시다. 첫째, 캡처된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에 있는 출발지 맥 주소는 180이고 도착지 맥 주소는 200입니다. 둘째, 캡처된 프레임의 패킷 헤더에 있는 출발지 IP 주소는 10.1.0.2로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입니다. 또한 도착지 IP 주소는 10.3.0.2로 웹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셋째, 캡처된 프레임의 세그먼트 헤더에 있는 출발지 포트 번호는 2001로 사용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할당된 사설 포트 번호이며 도착지 포트 번호는 80으로 프로그램에 할당된 공인 포트 번호입니다. 넷째, 캡처된 프레임의 세그먼트 페이로드에는 응용 메시지가 들어있으며 내용은 get URL로 URL에 있는 기본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명령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래픽 캡처 위치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와 트래픽 캡처 위치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네트워크의 운영 구조는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의 로컬 네트워크와 광역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에는 사용자 컴퓨터, 제공자 서버,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이 있으며 트래픽 캡처 위치에 따라 트래픽의 양과 분석 작업의 양이 달라지므로 분석 목적에 따라 적합한 캡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래픽 캡처는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광역 네트워크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 향하는 트래픽을 가능한 모든 포인트에서 캡처합니다. 이때 각 포인트에서 캡처한 트래픽의 내용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각 네트워크 구성 장비가 트래픽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와이어샤크를 연결하기 위해 허브, 스위치, 탭을 이용하는데 허브가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와이어샤크를 허브의 빈 포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스위치를 통한 캡처 도구 연결 시 스위치가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와이어샤크를 스위치의 빈 포트에 연결하고 캡처 대상 포트와 와이어샤크 포트를 미러링합니다. 탭을 통한 캡처 도구 연결 시 탭은 장치를 설정하거나 기능 확인을 할 필요 없이 설치와 동시에 와이어샤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래픽 캡처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